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범 내려온다 현수막마저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수막이 공개되자 일본은 호랑이 모습을 띤 한반도 그림의 동쪽에는 다케시마로 보이는 모양이 그려져 있다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으로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를 담은 건 올림픽 헌장 위반이다 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두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했었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독도 도발을 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역사 왜곡이 더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는데요. 지난 1979년 설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그동안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한국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군사정찰 위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군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사거리 1000km의 경우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리로 2000km 이상이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드는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SLBM을 탑재한 핵 잠수함 개발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되지 않아 우리 군이 국산 SLBM 수중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말 SLBM 지상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바지선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잠수함 탑재 수중 발사에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이제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되는 것인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장비 성능과 항해 시험 평가를 다 마치고 어뢰 기만기 발사대와 SLBM 발사대 등 평가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SLBM 6개를 탑재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함이 이르면 이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지며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SLBM은 적의 핵심 시설을 보복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수중에서 발사가 이뤄져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맞서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이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론치 방식의 수직 발사대를 갖췄습니다. 우리 군이 첨단 고위력 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인 SLBM을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흔히 들리는 한국은 이미 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보고 하나씩 공개한다는 말이 진짜 사실인 것도 같은데요. 이에 국내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한,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SLBM이라는 무기 체계는 주변국에게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는 탄도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에 열폭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만 방어하는 국가에겐 SLBM은 불필요한 장비로 보인다. 한국이 만드는 항공모함, 잠수함, SLBM 등은 모두 일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어디를 향해 발사할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런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이상하다. 겨우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걸로 자랑하는 건지 웃기다. 한국에 잠수함 따위가 필요했는지 몰랐다. 한국이 만들었다니 미사일 발사 이전에 잠수함으로서 성능은 괜찮은지 따져봐야 한다 등 열폭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SLBM 개발에 일본이 크게 시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SLBM 형태의 탄도미사일 개발 자체는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보다 SLBM을 탑재할 잠수함과 수중 발사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 난이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한 해상 무기들을 주로 림팩 훈련 참가 시에 실제 발사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 시험은 이달 중으로 해군에 인도되는 도산 안창호함이 연합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한 것이 특징인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1800톤급과 비교해 2배 정도 커졌습니다.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상으로 공기 부료 추진 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했지만 연속 자막 능력은 20% 정도 향상됐습니다. 공기 부료 추진 체계는 줄여서 AIP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기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AIP 성능이 잠수함의 자망 기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AIP 시스템은 국내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AIP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도산 안창호함은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 체계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잠수함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예전부터 림팩에서 세계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해군 핵항모 등 15척을 괴멸한 전설의 사건도 있습니다. 림팩은 미국 해군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 간 연합전력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과거 림팩에서 한국 잠수함은 골리앗 미국을 넘어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퍼펙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보고함입니다. 장보고함은 1987년 해군이 처음 도입을 계획하고 건조한 잠수함입니다. 당시 건조를 맡은 대우 조선해양은 독일에서 건조수를 들여와 최초의 한국형 잠수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었는데요. 이후 첫 번째 잠수함으로 장보고함이 탄생됐고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초짜 나라답지 않게 빼어난 성능을 뽐내면서 1500년대부터 철갑선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조선업 DNA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장보고함의 능력은 2004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2004년 림팩 당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함을 포함해 상대편 수상함 15척을 향해 40회 이상 가상월의 공격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장보고함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외국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우리군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함께 드러낸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 우리 해군과 잠수함 기술은 나날이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림팩에선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 정찰만 맡기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잠수함 화력이 너무 뛰어나 다른 나라 잠수함이 할 일이 없어져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게 돼 국제적 민폐가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잠수함에 SLBM이 탑재되고 추후 핵잠수함으로 변형된다면 전 세계 누구도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산 SLBM으로 일본 전역의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군이 더 군사력이 강해지기 전에 일본은 독도 침탈을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일본 우익들 사이에서는 전쟁이라도 벌여서 독도를 찾자는 얘기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익 성향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은 과거 다케시마는 교섭으로 돌아올 수 없다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케시마의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들을 쫓아내는 등 여러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군부가 러일전쟁 이전에 이미 독도 측량을 진행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하면서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러일전쟁 전부터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며 불법 편입과 역사 왜곡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이라는 계략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SLBM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군사도발 등 전방위 지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SLBM을 직접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한국을 더 이상 도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SLBM을 비롯해 앞으로 한국의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독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인 대마도까지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